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오늘 잠깐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상품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입니다. 어떻게 이름부터 좀 확 땡기지 않나요? 잠깐만요.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원고에 네. 홈쇼핑 느낌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 딱 이 시간만 해당됩니다. 유현 씨 해볼래요? 한번? 전화해 주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나 아니에요? 홈쇼핑 안 해봐. 잘한다. 한번 해봐요. 마감 임박. 해줘요. 자, 여러분 이 기회는 이 방송 시간에만 적용됩니다. 무려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와, 맞아. 네. 아, 경북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북하는 겁니다. 예. 어디서 오셨어요? 예? 멀리서 왔습니다. 연변에서 경북까지 오셨어요? 자, 어쨌든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모집 대상이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십니까? 아, 저 해당되는 내년에는 안 끝나네. 시골에 가면 청년회장이 56세이래요. 그렇죠. 그 39세에 끊어버리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데요. 39세는. 아유, 70대 중반까지는 거기서 심부름하고 다닌다고. 인물, 자연, 역사, 스토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관광 상품도 괜찮고요. 문화 창작에 관련된 것도 좋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은 얼마였죠? 3천만 원. 3천만 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2년까지 최대 2년까지 그렇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 3천만 원 줬어요. 언제 상환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지원 자금. 정착 지원 자금. 무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요? 그냥 주는 이제 무엇 할 건지는 그 좀 검사를 하겠죠? 그렇죠. 예, 어. 경쟁은 해야 돼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문화 공연 단체를 만든 케이스도 있고요. 영양에는 새싹 땅콩을 재배하는 이 청년이 있는데 회사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곳에 인연을 맺게 된 이유가 회사에서 이제 1년 동안 연구소에 파견을 나왔었어요. 영양에서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다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경상북도 그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때문에 저희가 원하던 꿈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영양분과 만나서 정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에 가면 기회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경북을 한 6개월간 다녔습니다. 도시에서 열심히 이제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찻집이 될 줄도 몰랐어요. 이래 좋게 해놓 동네도 화헌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지역에는 어차피 죽어가던 건물을 저희한테 주신 거고 저희는 대구, 부산, 또 서울 이런 데 가서는 이런 기회를 못 얻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터를 잡고 살 거거든요. 그 다음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같은 애들. 그런 친구들한테 또 기회의 땅으로 또 삼아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뭐 잘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실효성을 평가하기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초창기. 예, 또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 안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고 최소 5년 정도 후에 평가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속성도 문제죠. 이런 정책들이 한번 반짝했다가 단체장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단체장 마음에 따라서 또 없어지기도 그럴 수도 있죠. 하니까. 예. 두 번째 상품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인데요. 어머, 여러분. 어머, 이건 스케일이 달라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자, 요거는요. 의성 안개만 이뤄내다가 주거부터 해서 일자리, 복지 체계까지 완전히 골고루 갖춘 새로운 마을 하나를 조성을 한 겁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청년을 위한 인프라 자체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굉장히 스케일이 다르다. 2022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아, 진짜로 100억. 왜냐하면 이 인프라가 다 거예요? 들어가야 되니까요. 의성 저기 1위라는. 네. 야, 이거 세게 가네. 조성이 되면은 주민들이 거기로 이사해서 거기 그걸 운영을 하는 겁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운영도 하고 뭐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갖게 되는 일자리도 거죠. 만들고. 하나의 좀 자족하는 마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농촌 지역에서 제대로 실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농촌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어쨌든 그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고 저는 여기에 분명히 경험치가 쌓일 거라고 봅니다. 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뉴타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세요? 새로운 그 타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신중할
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오늘 이창원 대표랑 이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원수가 돼서 나가겠어요. 서로 표정이 안 좋아요. 서로 표정이 안 좋고. 좀 쳐다봐 주세요. 도시청년 취급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금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이라면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인프라를 조성을 해놓고 들어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먼저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드는 거는 저 사업이었어요, 저는. 안정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고 저 안에서 마을 공동체를 꾸리고 그게 잘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간다면 나도 한번 내 주변 사람들과 이주를 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진짜 창업 또는 뭐 결혼을 위한 뭐시 이런 거는 되게 무거운 큰 결정이 필요한 거고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한번 이런 걸 시도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되게 나쁘지 않은 정책인 것 같다. 두바이를 청년 정책에 대입을 해본다 하면은 두바이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잖아요.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먹고 살아야 되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요소들을 두바이에 가져다 놓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많은 부침들이 있었지만 두바이라는 곳을 다 알게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북이나 대구에서 청년 정책들을 할 때 그런 상징성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면은 크고 매력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그냥 도시에 사는 청년들을 시골로 데리고 오겠다, 일을 시키겠다 이 정도의 막연한 느낌이지.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주변 지인분 중에서 그 청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좀 그 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한 경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힐링되는 분위기는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 계신 분들도 좀 반겨주시고 그런 점들에 보았을 때는 조금 편안해 보인다. 너무 정책들이 그런 도전하십시오. 와. 핑크빛 미래 이런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한 망이 필요한 건데 그 안전한 망보다는 야, 너 지원해 줄 테니까 니들이 도전해봐 이러는 거예요. 창업해라, 창농해라. 저는 창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그래서 점점 일자리 같은 건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90년대생들이 이전의 세대들보다 특정 면에서는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 세대들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을 때 겪는 리스크를 하도 자녀 세대에게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실패해도 관련 정책들이 있다고 뉴스에서 들었어. 도전해봐. 이런 문화가 먼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청년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역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경북 농촌 지역의 폐쇄성이 청년들을 그동안 정착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이 이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많은 분들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언제 또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세계안경을 끼고 보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이 청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인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년들 역시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한다는 건 넓은 의미로는 같이 어울릴 그렇죠. 줄도 알아야 된다. 예, 이 지역을 지켜오셨던 분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존경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세 번째 상품입니다.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진유연 아나운서, 우리 UFO 이상원 기자님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사업이에요. 자, 모집 대상은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부부나 커플도 됩니다. 안 되겠다 나는. 한 명 이상이 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안 되냐면 본인이 되는데 배우자가 안 돼요, 나이가. 그래서 안 너 이렇게 몰아간다. 한 살만 어렸어도.
더 젊으신 분들 위한 말씀드리면 거군요. 지원 규모를 보면은 10팀에 정착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 6천만 원. 6천만 원. 얼마라고요? 6천만 원. 6천만 아, 지금 원을 콜수가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막 뛰고 있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렇죠. 같이 좋은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시는 번호로 전화 주세요. 방송 늘고 있어요. 세 번째 좀 낫죠. 그럼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안동 벽화마을에 이제 그림 책방, 뭐 카페 운영하고 있는 부부도 있고요. 예, 어수리나무를 이용한 건강밥상 개발한 부부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1인이 아니라 부부나 커플을 노렸다는 데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되게 사이 좋은 커플이 와서 싸워서 결별을 헤어지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저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커플이, 그러니까 부부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은 하고 싶은 걸 와서 또 하잖아요. 자기들이 개발을 한 걸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검증을 받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게 이제 창업 지원이다 보니까 방점이 이 커플이 아니라 사실 창업에도 찍혀야 돼요. 이게 단순히 여기 와서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창업해서 성공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의 돈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다 많은 어떤 관리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이런 사업들은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추적 관리를 하면서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보조적인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 연계가 좀 되면은 좀 더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라고 이것도 경북에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손문선 씨부터 소개해 주세요. 큐. 이번 상품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이름부터 뭔가 딱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월급을 자, 따박따박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농업적으로 진출은 하고 싶은데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요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콜수 없어요. 얼마 주죠? 요거는 월급이? 농업법인에 취업을 했을 때 2년간 월 200만 원을 200만 원. 지원합니다. 농업을 하나도 모르지만 배우면서 돈 받고 일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나가긴 하는 거죠 지금. 경북도청 청년정책관 전화번호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고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월급을 딱 준다. 요거는 사실 작년에 처음 모집을 했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모집 때는 미달이었다면서요. 아,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했다고. 90%가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거고 10% 이상을 해서 더 주는 거는 회사 재량인 거죠. 업체에서는 한 달에 젊은 청년을 20만 원에 쓸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럼 업체에도 굉장한 큰 메리트가 도움이 있는 되는 건데요? 거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기 그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직업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어떤 정착에 대한 지원을 이런 형태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왜 미달이었을까요? 홍보 부족입니까? 농업 자체의 문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인구 자체에 대한 문제. 귀농귀촌 정책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많았는데요. 청년이고 비용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인 거죠. 네. 청년들은 농업에 완전 관련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종자 같은 것도 좀 좋은 걸로 줘가지고 좀 더 경쟁력 있게 키워준다.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그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있다면 그래도 아 내가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볼 만하구나라는 가능성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단계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월급 주고 땡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농업을 업으로 삼아서 경북 지역에 있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래도 뭔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월급을 주면 좋지 않을까?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세대들을 땡겨와서 여기서 낳게 해야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걸 봤을 때는 가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른들이 중장년층이 생각했을 때는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커플부터 붙여놓자.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올드한. 거부감이 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한다고 하는 세상인데 경북에 와서 젊은 커플이 결혼을 하고 창업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고루해요. 청년들이 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고가 전혀 없었던 정책이라고 보여서 그게 아쉬운 거죠.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일자리, 뭐 집 이런 거를 주고 다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재밌는 것들이 그 도시에 많으면 찾아갈 것 같거든요.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한 게 딴길 학교라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민물고기 회 뜨는 법 이런 거. 저는 가서 배울 것 같아요. 재밌겠다. 뭔가를 배울 수 있거나 뭔가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 안에서 뭐 또 청년들끼리 창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살고 싶어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청년들한테 이 예산을 줬을 때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청년을 뭔가 도구처럼 성과의 대상이나 시험하듯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염두하지 않고 가능성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결국에는 청년들을 약간 그런 보편적으로 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이렇게 봐줄 필요도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렇네요. 청년이 우리 사회의 압축 성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들이 미래 세대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딱 봐도 거의 모든 정책이 현금 지원이 네, 그렇죠. 좀 많잖아요.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년이 하나의 사업을 벌였을 때 그게 사업만으로 그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할 때도 이게 사람들 땡기기 위해서 돈을 막 주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새로운 인물들이 유입이 돼서 창업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죠. 진짜요? 여러 개 물건 내놨잖아요. 어떤 거 제일 구매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그 청년 창업을 실제로 대구에서 지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조금 헌터죠. 네. 한 번 받았습니다. 유경험자로서 상품들을 바라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한 상품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네. 파견제. 그 아이템만 있으면 지원이 되는. 네, 거기에서 뼈를 묻고 산다는 게 청년한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대구에서 받았으니까 이제 요거 받았으니까 이제 경북으로 넘어서 또 받는 겁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되게 모범적인 사례인 거예요. 서울 거기 메인에서 하다가 닦은 실력으로 내려와서 보조금 받아서 여기서 계속 문화 활동하고 있고 맞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뭐 우리 UFO 같은 건 성공 사례죠. 성공은 아니고 이제 성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니 대구에서 볼 때는 성공 사례죠. 눌러 살고 있으니까. 본인의 성공 말고. 다양한 외국 사례들을 한번 우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나 스웨덴의 말메 같은 곳은 공업도시로 부흥하다가 쇠퇴를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각종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창업 공간, 인큐베이션 공간도 만들고 해서 성장세를 반전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스웨덴 말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말메 눈물이라고 큰 그 조선소에서 쓰는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도시가 망한 것의 거의 상징이었는데 And when they took it down, it was like, what do we have now? Nothing. It was a very sad moment for us. 정책적인 어떤 산업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도시의 대전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사고 자체를 바꿔버린 어떤 그런 도시 계획으로 나온 결과들이거든요. 경북의 많은 도시들이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혹은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회로 바라봐야 되고요. 이제 청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실험들이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 선곡을 해야죠. 저기 이창원 대표가 마지막 선곡을 좀 UFO에게. 우리 UFO처럼 더 많은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라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걸어서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게